오늘도 잠 못 드셨나요? 누우면 자야 하는데 머릿속은 복잡하고 눈은 감기질 않고 몸은 뒤척이고 밤마다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내가 원래 잠이 많은 체질이었나? 아니면 나이 들면서 이상해진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이유 없이 잠을 설치는 게 아니라 하루 중 우리가 무심코 해온 어떤 습관들이 밤잠을 훔쳐가는 거예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중에 몸과 뇌를 오히려 깨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습관이에요. 이걸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어머, 나 이거 매일 하고 있었네.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알고 고치면 훨씬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잠은 길이보다 질이 중요하거든요. 밤에 8시간을 자도 아침에 멍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제대로 자지 못한 거예요. 잠이라는 게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건강의 시간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잠자기 전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특히 시니어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누워 있기 전에 몇 가지만 바꿔도 훨씬 더 푹 깊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정말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하나쯤은 다 쓰시죠. 전화 받고 문자 보는 건 기본이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심지어 손주 사진 보려고 인스타그램까지 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못 보다가 밤에야 겨우 시간 좀 나서 스마트폰 꺼내 보는 거,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정리도 하고 영상 하나 보다가 잠들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이걸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뇌한테는 꽤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이렇게 신호를 줘요.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그러니까 눈은 피곤한데 뇌는 자꾸 각성 상태로 남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잠이 안 올 뿐 아니라 새벽에 자꾸 깨거나 꿈이 많아지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손에 쥔 채로 스마트폰 보면서 잠들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 통증도 생기고요. 눈도 뻑뻑해지고 시력이 더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자주 하시죠? 영상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30분, 1시간 훌쩍 가버렸어. 네, 이게 스마트폰의 함정입니다. 뇌를 자극해서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그 이상한 상태가 반복되고 결국 잠드는데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잠자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두세요. 손 닿지 않는 서랍 속이나 거실에 놔두면 더 좋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짧은 글을 읽는다든지
차분하게 몸을 가라앉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뉴스나 정치 이야기, 댓글창 이런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그런 걸 보면 뇌가 흥분돼서 자려고 누웠다가 오히려 화가 나고 심장 뛰고 눈만 말똥말똥해집니다. 혹시라도 나 그거 맨날 하는데 하신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 밤부터 천천히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침에 눈 뜨는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한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잠은 깊이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정보를 주는 기계이지 휴식을 주는 도구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엔 스마트폰 대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들을 옆에 두는 습관을 조금씩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먹었는데 왜 잠이 더 안 올까요? 나는 많이 안 먹어. 그냥 우유 한 잔에 과자 몇 개, 배 안 고프려고. 혹시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진 않으세요? 가볍게 요기만 한 거니까 괜찮겠지 싶은 그 행동, 사실은 잠을 더 방해하는 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더더욱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저녁 늦게 뭘 먹어도 금방 소화되고 피곤하면 그냥 푹 잤는데 지금은 다르죠. 조금만 늦게 먹거나 조금만 과식을 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올라오거나 잦은 트림, 심하면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일도 생깁니다. 이게 다 위장이 밤에 쉬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몸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잖아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잠자기 직전에 음식을 넣어버리면 위장이 쉬자는 신호를 받기도 전에 소화하라는 명령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결국 몸은 자려고 누웠는데 속에서는 열심히 소화하느라 심장도 뛰고 체온도 올라가고 뇌도 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야식으로 드시는 음식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유 소화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저녁엔 위에 부담됩니다. 과자, 당이 높아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여 수면이 방해됩니다. 떡이나 빵 위에서 오래 머무르고 소화가 늦어집니다. 과일, 건강한 것 같지만 당분 많고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러니 조금밖에 안 먹었다는 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바나나나 고구마처럼 건강한 건 괜찮지 않나요? 물론 그런 음식은 다른 과자보다는 낫지만 소화가 오래 걸리는 성질은 여전하기 때문에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결국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지만 간식도 먹고 최소 1시간은 지나야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야식이 끊어지지 않더라. 그럴 땐 음식을 멀리하려 하기보다 입이 심심할 때 대신할 것을 하나 정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요. 짧은 손 마사지, 따뜻한 발찜질, 라벤더 향 손수건 코에 대기, 조용한 라디오 듣기. 이런 단순한 행동도 입이 심심하다는 느낌을 줄여주고 뇌에게 이제 잘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라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특히 캐모마일, 국화차, 대추차 같은 건 몸을 이완시켜주고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은 야식 안 먹고 잤다는 식으로 체크해 보는 것도 은근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차분해지고
수면의 질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허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적응합니다. 야식을 안 먹고 자는 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가벼운 간식 하나가 가볍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더 커져요. 불 끄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시는 분 많으시죠? 내일 약속 있는데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네. 큰 병 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바쁘다지만 왜 이렇게 안 찾아오지? 나 없으면 이 집은 누가 돌볼까? 이런 생각들이 한밤중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죠. 낮에는 괜찮았던 고민도 밤엔 이상하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낮엔 빛과 소음, 주변 자극이 많아서 뇌가 생각을 흩뜨리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조용해지면서 그동안 밀어놨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삶의 리듬이 조금씩 바뀌고 가족, 건강, 경제 걱정까지 겹치다 보니 혼자 누워있는 시간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걱정들이 잠을 막는다는 점이에요. 뇌는 지금 생각 중이야 라고 판단하면 몸 전체에 긴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조금씩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몸속 근육들도 살짝 긴장하게 되죠. 결국 몸은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누워서 생각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땐 이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줘야 해요. 혹시 생각을 멈추는 법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려요. 걱정 정리 노트 만들어 보기. 자기 전에 종이 한 장 꺼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들을 그냥 다 적어 보세요. 오늘 들은 말,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것들, 마치 창고에 물건을 정리하듯 그냥 꺼내서 종이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하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적어놨으니까 굳이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수면을 방해하는 생각의 회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마음의 소리 끄기 연습.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불 속에 누워서 숨만 느껴보는 연습. 들숨, 날숨 하나하나에 조용히 집중해 보세요. 이거 너무 멍한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그 멍한 상태가 바로 뇌가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잘 준비가 되었다. 걱정은 내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만나자. 지금은 내 마음을 쉬게 할 시간이다. 자기암시 같지만 실제로 뇌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심하고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하며 잠드는 습관은 조금씩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만 골라서 매일 해보세요. 걱정 정리 노트도 좋고 심호흡하며 자기암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우리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걱정하는 게 익숙했듯 편안히 쉬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오늘 밤 이불 속에서 걱정이 밀려올 때, 아, 이건 내 수면을 빼앗는 습관이었지 하고 생각나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TV 소리 들으며 자는 게 편하셨죠? 불 끄고 조용하면 더 불안해서요. TV 틀어놔야 외롭지가 않아서요. 혹시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TV를 켜둔 채로 주무십니다. 어떤 분은 뉴스 채널 틀어놓고 어떤 분은 드라마 재방송이나 홈쇼핑 채널 틀어놓고 소리도 크게는 아니지만 배경 소리처럼 계속 흘러가게 해두는 거죠. 처음엔 불안하지 말라고 심심하지 말라고 틀어두지만 이게 나중에는 없으면 더 불안한 습관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수면의 질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면 중에도 뇌는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완전히 꺼지지 않아요. 특히 귀는 뇌와 가장 가까운 감각기관이라 TV 소리, 음악, 효과음 이런 자극들을 계속해서 뇌가 받아들이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뇌는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밤새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낮에도 졸리고 머리가 멍해요. 그렇다면 이런 TV 수면 습관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더 해로운 이유.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깊이와 질 자체가 낮아지기 쉬운데 거기에 TV 소음까지 얹히면 우리 뇌는 더 쉬지 못하고 결국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기분 기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밤새 뉴스나 자극적인 소리들에 노출되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기도 해요.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고 의욕도 줄어드는 느낌 그런 거 한 번쯤 느껴보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TV를 완전히 끄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갑자기 없애면 오히려 불안해서 잠 못 이룰 수 있어요. 대신 점점 줄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TV를 잠들기 직전까지만 보고 꺼보기. TV 대신 자장가 음악이나 자연 소리로 대체해보기. 타이머 기능 활용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해 두기. 특히 자연 소리는 뇌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조용한 피아노 곡 같은 것들이죠. TV 말고 나만의 수면 소리 만들어 보세요. 가장 추천하는 건 TV 없이 잠드는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불을 끈 뒤 조용히 스트레칭 5분. 눈 감고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떠올리기. 라벤더 향 베개 스프레이 한번 뿌리기. 자장가 음악 30분 예약 재생.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반복하면 뇌는 이 신호가 오면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훨씬 빠르게 안정 모드에 들어갑니다. TV 대신 나만의 수면 신호를 만들면 몸도 마음도 덜 불안하고 훨씬 깊고 건강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허전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뇌는 반복을 좋아하는 존재랍니다. 익숙해지면 TV가 없을수록 오히려 더 잘 자게 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피곤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오늘 밤도 TV 켜두고 주무시려던 분이 계셨다면 이번엔 10분이라도 먼저 꺼보고 잠들어 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내 몸의 수면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요즘은 낮잠을 안 자면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소파에 누웠다가 눈 좀 붙였는데 일어나 보니 2시간 넘게 자버렸네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낮잠은 원래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하는데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자느냐에 따라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수면을 망치는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낮잠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낮잠 시간은 바로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수면 단계에 있어요. 사람은 잠이 들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꿈 단계로 들어가는데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깨어나면
오히려 머리가 더 무겁고 기분도 멍하고 밤에는 다시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나는 낮잠 자고 나면 더 피곤해요 하셨던 분들, 바로 이 수면 단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일수록 낮잠 시간이 중요해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 밤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이라도 자야 피로가 덜 쌓이죠. 그런데 낮잠을 너무 길게, 너무 늦은 시간에 자면 밤에 잠드는 시간이 밀리고 그 다음 날도 늦게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수면 리듬이 깨졌다고 해요.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소, 기분 기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낮잠 이렇게 바꿔보세요. 점심 먹고 12시간 뒤에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곤증도 덜하고 밤잠에 방해되지 않아요. 알람 맞추고 2030분만 자보세요. 처음엔 아쉽고 부족하게 느껴져도 오히려 더 개운하고 밤잠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가볍게 눕는 식으로 자보세요. 침대에 누워버리면 진짜 잠처럼 깊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밤잠이 특히 부족했던 날은 예외로 1시간까지 오케이. 단 오후 3시 이후엔 절대 피하세요. 낮잠의 효과 이렇게 좋아져요. 기억력 향상, 기분 안정, 혈압 조절, 면역력 향상, 오후 피로 회복. 단 시간과 방법만 잘 조절한다면요. 낮잠은 잘만 활용하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누워버리기 식으로 한두 시간씩 깊게 자면 오히려 밤잠은 망가지고 아침에 피곤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나는 잠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낮잠도 자고 밤에도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낮잠 시간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낮잠도 전략적으로 20분, 짧고 달콤하게, 그리고 오후 3시 전까지, 그렇게만 바꿔도 밤에 잠드는 시간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낮잠은 충전이지 대신 자는 잠이 아니란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5가지만 바꿔도 밤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잠을 잘 잔다는 건 나이 들수록 그 자체로 건강 지표가 됩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마음 관리. 결국 이 모든 게 잠과 연결돼 있어요. 오늘 함께 알아본 잠들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를 피해 주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 오래 보기. 잠들기 전 야식 먹기. 걱정하며 누워있기. TV 켜놓고 잠들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기.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고쳐도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고 밤중에 덜 깨고 아침이 덜 피곤해집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더 생겨요. 아, 나 오늘 또 스마트폰 봐버렸네. 또 야식 먹었네.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요. 하나만 정해서 실천해 보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부터는 TV 타이머 설정하고 잠들기. 내일부터는 낮잠을 30분으로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몸에 익고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이 훨씬 쉬워져요. 잠이 달라지면 내 삶도 달라집니다. 잠이 잘 오면 낮에 덜 예민해지고 기운도 생기고 식사도 더 잘 넘어가고 사람 만나기도 한결 여유로워지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요즘 잘 자고 있구나 하는 작은 안도감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잠은 누가 대신 잘 수 없고 오직 나만이 챙겨야 하는 내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 잘 오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밤에 뒤척일 때 빠르게 다시 잠드는 방법도 이어갈 예정이에요.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밤은 조금 더 따뜻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여러분.